하늘을 가르는 패러글라이딩은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즐기기 좋은 최고의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보통 패러글라이딩을 경험하게 되는 건 여행지에서 체험 목적의 일회성 경험이 다수일 텐데요. 패러글라이딩 체험 과정에서 고객은 지식과 경험이 전무하므로 꼭 업체의 안내 및 강사의 지시에 따라 즐겨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패러글라이딩의 특성상 하늘에서 낙하하다 보니 인대 파열, 골절, 뇌출혈, 사망사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보상 방법에 대해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우선 실제 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는 강사와 함께 2인승 패러글라이더에 탑승하여 초저녁 시간에 활강장을 떠났고 이륙으로부터 약 5분이 지난 시점에는 활강장 주위가 전문 강사로서도 착륙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작스럽게 어두워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강사는 일반적인 비행 체험 시간인 10분 동안 계속해서 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급작스럽게 고도를 낮추는 바람에 정해진 지점에 착륙하지 못하고 경사지에 불시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요추압박골절로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성립하나요? 위 사고에서 업체의 배상 책임 근거를 살펴보면 패러글라이딩이라는 전문적인 스포츠 업체를 운영하는 시설 및 전문 강사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해당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통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이 성립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업체 및 전문 강사의 경우 위험한 스포츠에 대한 전문가로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게을리할 시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반대로 피해자 역시 위험한 스포츠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패러글라이딩 사고의 피해자, 과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판례가 있으며 각 사례별로 과실의 정도는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고 이후 피해자는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가 종료되는 시점에 피해 상태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정확히 입증해서 손해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험회사 측에서 사고 내용을 파악 후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안내해 주게 되겠지만 결국 배상 책임에서 손해를 평가하는 기준인 소득, 장애 상태, 과실 등에 대해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손해를 평가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비슷한 사고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의견만으로 보상을 마무리하는 것과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그 금액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스로가 본인의 피해를 정확히 수치화하여 주장하는 것 역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보상 전문가를 통한 상담 후 손해액 산정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소송에서는 1억 7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소송 결과가 피해자가 원하는 보상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초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금액에 해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나 보네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더말금TV에서는 보상 전문가 그룹이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사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이 가능하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맑음 TV였습니다.